자, 지금 참만남 심리가족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참만남 심리가족은 나의 부족함을 사랑받는 그런 문화, 그런 인간관계. 자, 나의 부족함을 사랑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를 바로 참만남 심리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깥의 인간관계와 우리 안의 인간관계 차이는 뭐냐면 바깥에서는 선생님의 좋은 점만 사랑해주죠. 좋은 점. 좋은 점을 사랑하는데 부족함을 사랑하지 않잖아. 근데 이 참만남 심리가족은 뭐냐면요. 부족함을 사랑해주는 거예요. 이른바 선생님이 긴장되고 떨리더라도 떨림의 모습을 사랑해주고 발표할 때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하는 모습을 사랑해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절대로 평가 판단을 하지 않죠. 뭐 비디오를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코치하지 않죠. 자, 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봐봐요. 자, 무조건의 긍정적 존중,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것을 바라보라 그랬어. 두 번째, 공감적 경청, 촉진적인 분위기. 공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일치성, 내면과 외면의 일치. 자, 있는 그대로 나를 개방해야겠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더 이상 가해에 의해서 자신을 각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내면에는 자아 실현 경향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 실현 경향성이라는 건 뭐냐면 굳이 잘하도록 기술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최고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경향성을 자아 실현 경향성이라고 그래요. 마치 물고기를 물에 넣어주면 물고기는 헤엄을 잘 쳐요? 안 쳐요? 물고기는? 헤엄을 잘 치겠죠. 야생동물 야생에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까요? 잘 살까요? 잘 살겠죠. 인간을 이런 사랑이 깃든 참만남 환경 속에 놓아두면은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말 잘해요.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잘하고요. 일도 잘하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자아실현 경향성이라고 그러죠. 몽둥이를 가지고 막 때리면서 공부 연습하라고 시켜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자, 사랑의 환경 속에 자부심을 키워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 사람의 존재감을 키워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공부를 잘하게 돼 있다는 거죠. 직장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 감독까지 감독하면서 왜 일을 안 하느냐 이렇게 독촉을 해서 닥달을 해서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존재감을 높여주고 사랑의 분위기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직원들은 일을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에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힘은 바로 사랑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참만남 심리가족이죠. 자, 이 참만남 심리가족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자아 개방을 해야 돼요. 자아 개방. 자, 자아 개방을 해야 돼요. 자, 자아 개방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아 개방은 여기 보면은 진화와 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이 있고 이미지 관리라고 포장을 한 나의 모습이 있거든요. 이봐, 있는 그대로 내가 있다면 인척하는 나가 있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봐봐요.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연출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인척하면서 살아갑니까? 인척하면서 살아가죠. 그렇지 않나요? 자, 왜 인척하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인척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사회생활에서는 좋은 모습만 받아주니까 그래요. 내가 잘해야만 인정받고 잘못하면은 비난이나 비판의 대상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인척해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인척하는 가지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웅덩이에 물이 고이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이 계속 고이게 돼.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하지 못하면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이 계속 고여서 물이 썩어버리는 것처럼 진화가 썩어버린다는 이야기지. 이 진화가 썩어버리는 거야. 진화가 썩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불안증이나 공포증이나 공황장애나 대인 불안, 대인 기피 이런 다양한 문제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흐르게 만들어야 되겠죠. 물을 흐르게 만들면 물은 깨끗해지겠죠. 자, 고여있는 우리 진화를 깨끗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표현.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줘야 돼. 긴장되면 긴장되는 대로, 떨리면 떨리는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활동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지금 두 분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격언이
필요한데 그 경험이 부족할 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릴 때 이제 사실 부모님 앞에서 있는 것들 나를 많이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초중 고등학교 다닐 때 좀 사고도 치고 말썽도 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생님한테 사랑받고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이런 경험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릴 때 내가 너무 교과서적으로 착한 아이, 뭐 모범적인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로 컸다라는 거는 뭐냐면 표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는 이른바 뭐뭐 인척하는 나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어릴 때 착한 아이다. 뭐뭐 인척하는 거잖아요. 착한 척 하는 거잖아요. 착해서 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서 착한 척 하는 거죠. 왜 모범적인 학생이 됩니까? 내가 모범적인 학생이 되고 싶어서 되었나요? 아니죠. 모범적인 학생이 되어야 부모님이 좋아하고 선생님이 좋아하니까 상을 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어릴 때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가 좋아서 열심히 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공부가 좋아서 열심히 했다면 아마 그거는 뭐 100에 한 명이나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어릴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가 뭐냐 한번 생각해봐요.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릴 때 공부를 잘했다, 모범적이었다, 착했다 이런 다 뭐냐면 뭐뭐 인척했다는 이야기지. 반대로 있잖아요. 어릴 때 나는 사고를 많이 쳤어. 싸움질을 많이 했어. 장난을 많이 쳤어. 공부를 안 하고 뭐 놀러 다녔어. 뭐 가수가 내가 뭐 저기 뭐 수박도 서리하고 뭐 과일도 훔쳐 먹었어 이랬어. 이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날 표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 좀 사고 놓치고 말썽을 부리는 이런 애들은 성격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상담해 보면은. 반대로 어릴 때 모범적이고 착하고 뭐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이 보면은 이제 지금 성격이 좀 소심하거나 마음에 억압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지금까지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너무나 부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어른이 돼가지고 막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내가 밖에 나가면서 난 이런 발표 불안이 있어요. 긴장 떨림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그 공간, 그 환경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참만남 심리가족이라는 거다. 자, 이걸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이 참만남 심리가족 안에서는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니까 나의 문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나의 부족함도 이야기할 수 있고 뭐 긴장되면 긴장되는 대로 떨리면 떨리는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나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거다. 그걸 우리는 자아개방이라고 해요. 자아개방. 그래서 우리 유수 선생님 여기 왜 오셔야 되냐면요.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 오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 오시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 부족함을 사랑받기 위해서 오셔야 돼. 우리 이기로 선생님 마찬가지예요. 자, 나의 부족함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족함을 누군가는 사랑해주고 있구나. 누군가는 내 편이 되어주고 있구나. 요걸 확인하기 위해서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반 스피치하고나하고 참만남 치유 스피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일반 스피치하고는 스피치를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요. 3분 스피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술을 가르친다 이 말. 참만남 스피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참만남 스피치는 제발 잘하지 말라고 가르쳐. 제발 잘하지 마세요. 제발 실수도 좀 많이 하고 제발 긴장되고 떨리는 모습도 보여주시고요. 부족한 점을 좀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그 부족한 점을 여기서는 사랑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만남은 나의 부족함을 사랑받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부족함을 충분히 사랑받다 보면은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이런 일이 생겨요. 나는 말을 못했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네? 말을 못하는데도 사람들이 내 편이네? 긴장되고 떨리는데도 별로 문제가 없네? 이런 어떤 편안함, 마음의 위로, 이런 것도 생기겠죠? 요게 충분히 반복되다 보면 내 잠재의식 속에 실수해도 괜찮구나, 긴장해도 괜찮구나, 좀 부족함을 보여도 괜찮구나 라는 새로운 편안함의 패턴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패턴이 사회 밖으로 나가서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할 때 그때 또한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서 편안했던 것처럼 밖에서도 이제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뭐 모임이나 술자리나 뭐 좀 실수해도 괜찮지 뭐 어때 이런 느낌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와서 충분히 실수하고 충분히 나의 부족함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사랑받는 그 편안한 느낌을 많이 반복해야 된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걸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NLP 체면 치료를 통해서 이제 과거에 뭐 힘들었던 거 나한테 치료를 받는 것, 또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NLP 코칭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참 사랑으로 가거든요. 참 사랑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게 참 사랑인데, 즉 긍정적인 것도 사랑하고 부정적인 것도 사랑하는 겁니다. 장점도 사랑하고 단점도 사랑하는 겁니다. 성공도 사랑하고 실패도 사랑하는 겁니다. 네? 나의 재능도 사랑하고 컴플렉스도 사랑하는 게 참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아 강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자아 강화 훈련이라는 건 이런 거야. 오늘 전체적인 막 훑어드리네. 자, 요거 이게 자아 강화 훈련이에요. 자, 한번 제목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참 만남 나사랑 세미나 참여 시작. 참 만남 나사랑 세미나 참여. 긍정 자기 암시문 낭독. 긍정 자기 암시문 낭독. 발성과 웃음 훈련. 발성과 웃음. 자기 긍정 대화. 자기 긍정 대화. 나사랑 편지. 나사랑 편지. 자기 긍정 대화를 하거나 나사랑 편지를 써도 좋다는 뜻입니다. 자, 감사 일기. 감사일기. 감사 편지. 감사 편지. 감사 나눔 편 스피치. 감사 나눔 스피치. 예, 좋아요. 체면 NLP 상상 이미지 시각화. 상상 그렇죠. 생각말 행동의 목표 관리. 생각 말 행동의 관리. 힘을 주는 질문법. 힘을 주는 질문법. 긍정적 마음 양식. 긍정적 마음 양식. 건강의 습관. 건강의 습관. 가르치기. 가르치기. 이제 이 10가지가 있는데 뭐 처음부터 이 10가지 다 안 해도 괜찮아요. 이 중에 한 서너 가지를 잡아가지고 매일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별도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자아 강화 훈련 하다 보면은 자아의식이 생기거든요. 자아의식. 자아의식은 뭐냐면은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마음, 자아의식. 이른바 자기 객관화. 자기 객관화라는 거는 내 몸에서 떨어져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내 몸에서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저기 한 10층 아파트 높이에서 내가 하는 모든 걸 바라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객관적으로 보이겠죠. 그게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나를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부처님이나 예수님, 뭐 관세음보살, 뭐 또는 성모 마리아 이런 사랑이 깊던 그 성인들이 나를 바라본다면 나를 미워할까요? 나를 좋아할까요? 나를 좋아하겠죠. 나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마음으로, 성모 마리아님의 마음으로 또는 관세음보살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내가 싫어지겠느냐, 좋아지겠느냐 이 말이죠. 좋아지겠죠. 내가 이제 그런 성인들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성인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자아의식이고, 자,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자기 용서를 할 수 있어. 나의 단점을 용서하고 나의 부족함을 용서할 수 있죠. 그러면은 자기 수용, 그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 내 단점이나 나의 부족함을 받아들인단 말이야.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자기 사랑, 그 단점조차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즉 부정적인 부족한 모습도 사랑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참 자아로 가는 거예요. 참 자아라는 것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이른바 나다움을 실현하는 단계가 바로 참 자아인데요. 그 참 자아의 기본적인 자기 책임입니다. 통제력을 갖는 단계, 이른바 모든 내 말과 행동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단계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통제력을 갖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의존을 하고 있잖아. 의존. 심리적인 의존을 하는 단계거든요. 지금 뭐 내가 긴장 떨림이 있다는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한테 신경 쓰고 있잖아. 그 이야기는 남들에게 심리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잖아.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자기 통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거야. 나는 나고 남은 남이고 이거지. 남들한테 신경 안 쓰는 거죠. 자, 모든 내 마음과 내 행동은 내가 다 책임지는 거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독립된 상태가 되는 거죠. 요게 되면 자기다움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다움. 이제는 남들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모든 게 내가 본의가 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남들한테 신경 쓰는 마음도 없어져. 자, 남들한테 심리적으로 전혀 의존하지 않아요. 독립적이죠. 비교, 경쟁, 시기, 질투 다 없어지죠. 자, 신경 쓰는 것도 없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의미 있는 사명과 비전에 집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참 자아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만남 심리가족 안에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자아 개방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아 개방.
그래서 여기 넣으면 어떤 사람은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애를 써요. 뭐 왕년에 내가 어떻게 잘했고 뭐 지금 내가 뭘 하고 있고 이렇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무 도움 안 돼. 첫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부족한 점을 많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발표 불안이 있고, 나는 긴장 떨림이 있고, 과거에 이런 힘든 일이 있었고, 지금도 직장 생활이 있기 힘들고, 이런 게 쪽팔리고, 이런 게 불안하고, 이런 걸 난 감추고 싶고,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하느냐 중요합니다. 근데 처음 이야기할 때는 많이 창피하겠죠. 근데 두 번, 세 번 똑같은 이야기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두 번, 세 번 이야기 하다 보면 무뎌져. 느낌이 없어져 버려요.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전혀 느낌이 없어요. 자, 저희 경험을 이야기하면 저는 이게 이제 자아개발 언제 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팥주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팥주부 생활하는 게 얼마나 쪽팔립니까? 우리 그 친누나가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근데 그게 나는 너무 컴플렉스였거든요. 우리 누나가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엄마가 남의 식모살이 한다는 걸 알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느낌이 너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경남 진주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방 한 칸에 그 자취생활 하는 것처럼 엄마랑 누나랑 셋이 살았거든요. 그럼 친구들이 야, 너 집에 한번 놀러 가자 하는데 집이 없잖아요. 자취방이니까 놀러 오는 게 너무 불안한 거죠. 근데 우리 집 앞에 큰 대걸 같은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우리 반에 반장이 살고 있었는데 맨날 그 학교 반장 집에 막 애들이 놀러 가는 거예요. 막 10명, 20명씩. 그럼 나는 내가 그 앞에 그 단칸방에 살고 있다는 걸 감추고 싶어가지고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친구들이 알까봐. 그래서 그 대걸 같은 그 친구 집에서 애들이 다 놀다가 이제 집에 돌아간 이후에 밤이 좀 어두워지면은 살짝 그냥 정말 그 당시에는 무슨 고양이처럼 막 집에 들어가는 그런 창피한 행동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나의 어떤 컴플렉스를 숨기고 싶었죠.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친구 사귀는 거 힘들고 그랬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어쨌든 어떤 담임 선생님이 잘 만나가지고 제가 학급 반장이 됐거든요. 반장 그 선거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 신고살이를 한다고. 우리 누나는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창피했는지요. 막 1시간 내내 막 울었어요. 눈물이 그치질 않아요. 그 창피함과 막 어떤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스스로에 대한 억압된 이런 한스러운 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왜 이 가난한 집에서 내가 이렇게 창피하게 살아야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모르지만 반장석에 제가 몰표를 받았어요. 몰표를 받았을 때 학교 반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나를 외면한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완전히 내 편이 된 거죠. 그래서 막 나한테 다가와서 같이 친구가 되고 왜 이문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이제 노는 애들도 많이 있죠. 공부하는 애들도 있지만 노는 애들이 저한테 와서 많이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기회가 되는데 자아개방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1시간 동안 막 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나의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려면은 창피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여러 어떤 감정들이 올라올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2번, 3번 하면 그게 이제 계속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인데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면서 그 문제에서 벗어난다. 그 창피함에서 벗어나고 나의 부족함에서 벗어나고 나의 컴플렉스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는 객관화된다는 이야기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이야기고 그마저도 사랑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좀 일찍 그런 경험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그걸 쌓아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이야기 안 해도 다 이해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렇게 개방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